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둔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다행히 오후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0.5%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둔화되면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별 장세가 오늘도 활발하게 펼쳐졌는데요. 특히 미용기기와 엔터주의 탄력도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성홍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스노우피크 브랜드의 매출 증대 부분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분기 실적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업에 더해져서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레벨업이 한 단계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매출도 증대되고 또 곧 있으면 캠핑의 계절이 다시 한번 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봅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청담글로벌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때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엔터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 화장품 종목의 대표주 청담글로벌이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향후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은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 내여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당시 이제 브랜드사보다 더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10% 이상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또 이익 성장 행보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CJ E&M입니다. 대표이사 교체, 또 적자 사업부 축소 등 조직 개편으로 올해 실적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고 최근 주가 행보 굉장히 양호한 모습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새 종목 다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감성코퍼레이션과 청담글로벌 그리고 CJ E&M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업황 우려 속에서도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걸그룹 돌풍과 온 오프라인 공연 재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엔터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기차입니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9%를 돌파하면서 BMW도 추월을 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3위로 떠오른 인도 시장에서도 아이오닉5가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하지만 미국 인플레 감축법,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불확실성 변수에 올해 수익률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반등에 나섰던 현기차, 이번 주 들어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엔터주입니다. K-팝 걸그룹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뉴진스, 블랙핑크, 에스파 등 주요 걸그룹의 활약 속에서 주요 엔터사의 신인 걸그룹 데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연 재개 본격화도 이익 상향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SM, 또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까지 4사가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기차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판매 4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신차 10대 중에서 한 대가 무려 현대차 혹은 기아라고 하는데 정말 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유럽 시장의 선전 배경부터 신혁승 이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은 최근에 미국에서 있는 IRA 관련 법 이런 이슈 등 그리고 또 환율에 좀 굉장히 이제 워낙 강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 주가 행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량 판매가 4.1% 감소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가 그 106만 대를 넘어서는 그런 판매를 보여줌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4.2% 성장했다. 이런 부분들은 비교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유럽인의 니즈에 충족된 그 소형 SUV 그리고 또 아이오닉 6라든지 EV6 같은 전기차 판매 호조에 기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만 놓고 봤을 때는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황이 또 전체적으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이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또 하고 있죠. 올해 자동차 업황, 특히 이제 전기차 수요가 그래도 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기차 수요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김성준 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12월 유럽 판매만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현대기아차는 합산 판매가 한 1%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연간으로는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주춤한 걸 가지고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인플레 감축법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대당 7,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보조금을 이제는 못 받게 되는 거죠. 미국 내 생산을 할 수 있는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2024년 10월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 2년 정도의 그런 이제 공백기를 좀 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리스나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좀 하기도 했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1, 2년 동안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 판매에 주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 부분들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도 판매가 40%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 인하를 했죠. 가격을 또 크게 또 했습니다. 뭐 유럽에서 중국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에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20%가량 모델 Y 기준으로 지금 인하를 좀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레거시 업체,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이런 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염려에 또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직 뭐 전기차 시장 초기이긴 합니다만 치킨 게임 논란까지도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뭐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일부 있더라도 이들이 향후에 추구할 이런 로보택시 등의 이런 부분들이 가기 위해서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 이참에 또 이제 가격 경쟁으로도 더 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뭐 리스 차량이나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좀 틈새가 열려 있는 반면에 테슬라의 뭐 가격 인하 같은 경우는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가격을 낮춘다면 저희가 이제 공급에서 조금 판매 대수를 확대해 보는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주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를 비롯한 테슬라 또 중국의 비아디까지 전기차 시장 투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인도 시장,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현대차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사실 그 인도 같은 국가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글로벌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에 인도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지금 부상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 기아차가 긍정적으로 작년 역대 최다 판매량으로 인도 시장에서 2위를 수성한 점, 뭐 이런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 신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전망치 4.8%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 시장에 지속적으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산업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인도 정부는 현재 그 2% 수준의 어떤 전기차 점유율 이런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그러한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 전략 SUV 등을 바탕으로 그 현대차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인도 정부가 전기차 비율을 2030년까지 그럼 무려 15배를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또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와 기아 올해 이익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성준 부장님? 예,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의 인센티브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현대차는 160%대 상승한 $980의 인센티브고요. 평균적으로. 기아의 경우는 $522입니다. 9월보다 3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근데 이 업계 평균이 $1,330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리 인상,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같은 경쟁, 이런 어려운 환경 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변수는 2월에 발표될 2월 초에 항상 발표하죠.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 동향, 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판매 대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증권사들의 추정하는 이런 이 추정치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3, 4배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첫 번째 단추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판매량 동향이기 때문에 2월 초 판매 동향의 여부에 따라서 다소 지금 이런 투자의 이익 추정 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염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2월 초에 나오는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가를 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새해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 반등에 나서는 듯 했는데 다시 지금은 조금 시장에 또 관심에서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사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뭐 부각되는 수준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과연 그 판매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 뭐 이번 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판매량 추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영향이 약간 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덜하거나 뭐 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뭐 다시 할 수 있다는 뭐 이렇게 좀 개편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면서 그때 이제 주가의 그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책이 조금 변화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판매 대수가 우리의 시장을 좀 충족을 시키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그때는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판매 대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차를 지금 적극적으로 다가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완성차 외에 좀 부품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혹시 부품주 가운데서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PER이 한 3배, 4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부품주들도 싼 회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호 하이텍이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 뭐 화신과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좀 싼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이런 가격 경쟁 시작되고 판매당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부품사들한테도 가격 인하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좀 보시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고객 예탁금도 그렇게 오히려 유출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특정 섹터의 종목들만 빠르게 좀 순환매 양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가 될 여지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 당장에는 싸지만 그렇게 크게 지금 유입될 자금에 대한 성격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그 안에서 골라본다면 그래도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방어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S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늘지 않더라도 오히려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도 20%가 넘는 그런 좀 고마진의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제네시스와 같은 고가 제품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들 위주의 그런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방어적인 역할을 모비스가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완성차와 부품주 더불어서 사실 시장에 수급이 몰려야지 주가가 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수급을 기대해 보긴 어렵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굳이 꼽자면 이제 현대모비스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단단한 종목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K-팝 걸그룹 전성시대가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뉴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하이브가 3개월 만에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하이브는 BTS다라고 했던 그 공식과 또 BTS의 공백기를 좀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면은 좀 팬덤층이 약하다라고 해서 인기가 곧 IP 매출로 연결이 되지는 못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좀 상황이 달라졌을지 궁금해요. 이제 주요 걸그룹의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일지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걸그룹 하면은 이제 남성 팬들 중심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컨셉도 섹시 컨셉이라든지 청순 이런 쪽 남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컨셉들이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걸크러쉬라든지 다소 좀 자연스러운 그런 컨셉들을 많이 좀 하면서 여성 팬덤이 많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걸그룹의 소위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최근에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 전체 앨범 판매량을 볼 때 2021년을 보면은 전체 10위권의 걸그룹이 3팀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5팀이 있었습니다. 물론 순위가 공교롭게도 6위부터 10위까지를 걸그룹이 차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6위였던 블랙핑크가 278만 장을 작년에 앨범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10위가 있지가 220만 장. 그래서 10위권도 전부 다 2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50만 장 정도가 10위권 정도였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 가장 또 고수익 사업이 바로 공연 수익일 텐데요. 과거에는 걸그룹은 대략 한 4천에서 5천석 규모의 비교적 좀 작은 규모였다면 최근에는 보이그룹과 거의 차이 없을 정도의 그런 좀 많은 좌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차원들도 이런 차원에서의 수익성 개선에 지금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재가 또 있죠. 중국의 한알령 완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으로 엔터사들의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큰 상황인데 특히 2월부터는 중국의 공연 그리고 이제 전시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형성됐던 온라인 라이브 공연 시장도 2배 이상 지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온 오프라인 공연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세 얼마나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이사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공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온라인 라이브 공연의 이제 성장세가 코로나 시대에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타 국가들보다는 현재 리오프닝으로 인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해서 기대감은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리오프닝으로 인한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연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익 성장세는 엔터사에 좀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이 됐다라고 해서 과연 그러면 온라인 공연 시장의 성장세가 멈출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K-팝을 이용하고 있는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니즈들을 직접 계속 다 찾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온라인 공연 이런 것들도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펼쳐지고 현재 온라인 공연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투어도 돌고 또 기존의 온라인 이 시장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성장세는 이제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서 걸그룹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뭐 스트레이키즈나 뭐 NCT 드림 뭐 이런 보이그룹에 대한 뭐 팬덤 그리고 티켓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걸그룹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그룹에서 경쟁력이 두각될 수 있는 엔터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김성준 부장님?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보이그룹이 사실 아까도 제가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1위부터 5위는 다 보이그룹이고요. 걸그룹의 판매량이 2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돈이 되는 것은 역시 보이그룹이 더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BTS의 공백, 군입대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팀들의 선전은 좀 지속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개인 솔로의 판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후속하는 또 그 그룹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공백을 좀 메꿔 가고 있는 정도고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JYP 말씀하셨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제 SM의 NCT 드림 정도는 계속해서 좀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하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판매에 있어서는 여성층의 이 그 판매가 더 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보이 그룹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좀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엔터가 1.2조의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던 또 SM 이 인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 엔터의 상장 이슈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엔터업계 지각 변동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김성준 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사실 과거에도 이제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 카카오가 계속해서 이제 상장 잘 키운 자식들을 자꾸 이제 출가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연초부터 있었습니다만 좀 미뤄져 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상장 철회 같은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좀 인식이 이제 많이 됐죠. 싫어하죠, 많이. 또 기업 가치에도 분명히 훼손됐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SM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사실 이게 작년 초부터서도 계속해서 경영권 인수 관련한 협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직까지 좀 답보 상태인 걸 보면은 그게 아주 녹록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가능성 측면에서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국내에 힘들다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IPO도 지금 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기업 가치의 일정 부분의 훼손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카카오 주가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추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K-팝의 그 고성장 기대감은 그래도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국내 엔터 빅 4사 올해도 이익에 대한 우상향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이 가운데서 오늘도 뭐 큐브 엔터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렇게 큐브 엔터라든지 중소형 엔터사들의 약진도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좀 가장 고성장이 기대된다 하는 엔터주는 어디를 좀 보고 계실까요, 신혁 생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바와 같이 기존의 그 빅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하나의 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소형 엔터사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큐브 엔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서 얘기로는 뭐 그 카카오가 SM 인수를 못하면은 큐브 엔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아티스트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고 알리바바 그룹의 음원 유통 플랫폼 왕이윈 뮤직을 통해서 유통 사업 전개 상황에서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이제 염두해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 광고, 콘서트 등 아티스트의 여러 현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유의미한 변화로 지금 우리가 감지되고 있고요. 그 대표 아티스트죠. 그 여자 아이들이 추구하는 음악적인 방향이
주체적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문화적 분위기를 띠는 중국에서 이제 호응도가 지금 현재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그룹 내에 또 중국 국적의 멤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든지 리오프닝과 발맞춰서 큐브엔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M&A에 대한 지금 뭐 설도 있는데다가 또 중국의 왕인 뮤직과 또 함께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큐브엔터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주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팝 열풍 속에서 주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터주를 만나봤습니다. 약세 구간에서 바닥을 잘 가늠을 해보시고 또 강세 구간에서는 추가 탄력에 대한 모멘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 그리고 해외 수주 기대감에 원전주도 부각을 받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보성 파워텍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리보세라닙 기대로 주목받고 있는 HLB, 그리고 덴티움, 포스코케미칼, 서울가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덴티움과 SAMG엔터, 그리고 서울가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덴티움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임플란트 조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8% 강한 양봉 그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SAMG엔터 보겠습니다. 캐치 티니핑 등 관련 IP의 인기 행진으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올해 신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메탈 카드봇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정말 강했는데요. 18% 강한 상승을 지켜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가스 보시죠.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도시가스 관련주인 서울가스가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가스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덴티움부터 이성욱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임플란트 조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덴티움이 연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올해 해외 시장 성장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체 매출의 55%가 중국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춰보면 우리가 그 55%의 매출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실제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대입을 했을 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성장에 대해서 모든 점을 열어놨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겠는데요. 우선은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좀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VBP 입찰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의 볼륨 같은 경우도 성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 같은 경우도 좀 합리적인 가격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던 올해 연간 예상 실적 대입에서 좀 추가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실적의 룸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여행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연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측면을 좀 개방을 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로컬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중국 시장의 성장 거기에 더해서 중국 외의 아시아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매출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을 좀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 흐름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11월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을 한 가격대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지고 가도 좋을지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도 따라갈 만한 자리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38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840억 원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인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30% 정도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린 점처럼 중국의 성장 같은 경우는 일부 빠져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은 한 50% 정도도 더 열려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가를 나타내는 업종은 기본 중심이 일단은 실적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실적의 플러스 요소죠. 중국의 개방 그러한 부분 여기 이제 VBP 입찰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올해 예상 실적 추가로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항가는 오늘의 고점이에요. 11만 원인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저항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지가 같은 경우는 10만 2천 원대입니다. 한 번에 조정이 나타났던 가격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가 이루어진 가격대 이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가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상 실적 대비해서 상승에 대한 룸은 존재하고 있다란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SAMG 엔터 보겠습니다. 캐치, 티니핑 등 관련 IP의 인기 행진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신사업과 신작 발표회를 통해서 남아들을 타겟으로 한 메탈 카드봇을 공개를 했는데요. 올해 성장성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IP의 성장세와 메탈 카드봇 등 신작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제품 매출의 한 72%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니 특공대 TV 이게 구독자가 670만이 넘습니다. 거의 670만 구독자 같은 경우는 유아계 BTS 정도 이 정도의 파워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T몰 타겟으로 보면 춘절의 배송 같은 경우가 2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만큼 좀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컨텐츠가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이 수익 창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당연히 강하다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 창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됐던 실적 대비해서 좀 더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상장한 새내기 주입니다. 저희가 한 1, 2주 전에 이 종목을 또 봤는데 네. 그때 4만 원 이상은 매물대가 없어서 더 네.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새내기주의 경우 물량 부담 등 수급 이슈가 늘 따라다니는데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경계해야 할 요소는 없는지 향후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규주 같은 경우는 그 락업이 있습니다. IPO를 할 때, 기관의 수요 조사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상장을 하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보다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락업, 1개월,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락업을 받는데요.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2월 6일 기준으로 83만 7,747주가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점부터는 좀 일부 물량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량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으로 환산을 해서 소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그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으면 다시금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생각을 하고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락업의 물량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 5거래일이 흐르고 5일선 이평이 생겨나고 여기 위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시세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거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 대금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좀 저항가를 돌파하고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항가는 49,000원, 지지가는 43,000원, 이 가격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 6일에 락업 물량 해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가스 보겠습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도시가스 관련주인 서울가스가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나머지도 그렇게 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경우는 그냥 수급 요인으로 좀 상승을 한 경우입니다. 좀 시장에 대중의 관심이 이제 커지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품절주 요소를 갖춘 기업이고요. 단순히 우리가 가격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겠지만은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러한 주식도 거래가 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가 급등하면서 근데 현재 고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퍼가 지금 100배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경계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경고 신호는 무엇일지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네, 뭐 가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주가는 상승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터지지 않고 이렇게 단기평을 중심으로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런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첫 번째 조정, 21선을 깨는 그러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대량 거래 21선 이탈,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가는 이런 단기평 지지 45만 2천 원 정도. 그런데 지지가와 관련해서 이 가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쉽게 매매는 안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21선 이탈 시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덴티움과 SAMG엔터 그리고 서울가스 점검을 해봤는데요. 성장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균형감 있는 매매 시각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이성웅 이사가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김성준 부장이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내어주를 듣기에 앞서서 신혁승 이사께서 가지고 오셨던 내어주들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굉장히 잘 가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좀 반가운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잡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되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눌릴 때 좀 재매수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네, 뭐 지금 그때 이제 방송한 이후에 거의 한 고점으로 보면 한 50% 가까이 올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한 30-4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제 이제 굉장히 급등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좀 못 샀던 기관들이 있는지 5일선에서 눌리니까 바로 기관 매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좀 밑꼬리를 달고 좀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시장에 그 대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AI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있고 AI 반도체로 이어지면서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한 그 61선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지금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늘처럼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로 이익 실현하면서 기존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후에 좀 눌리면은 재매수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왔다 해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고점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덜 먹더라도 좀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판다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안 꺾이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팔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지금 같은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5일선 이탈했을 시는 조금씩 분할 매도 그런 식으로 전략을 정해 나가시면은 좀 매매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5일선을 이탈할 때 좀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해서 좀 이익을 챙기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고, 신규 진입할 분들도 조금 보다가 좀 더 눌리면 이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코난 테크놀로지를 볼게요. 요즘에 뭐 이사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이 거의 뭐 시장에 좀 대장으로 올라서 있는 것 같은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오늘 3%의 강세를 또 냈습니다. 추가 탄력도 얼마나 좀 더 갈 거라고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테마나 이런 그 산업 환경이 매우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빠질 것 같아도 잘 안 빠지고 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거의 100% 정도 올랐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 5일선 매매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유자의 영역 같은데, 그 보유자의 영역에서 5일선 매매하시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뭐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금 가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최대한 눌리는 상황, 어느 정도 이제 그 눌림목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수준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덜컹거리면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록스 이러한 대장 종목들, AI 대장 종목들을 보시면서 기타 AI 관련 다른 종목들,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강한 종목이 더 강할 수도 있지만 지금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은 심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에 제시를 해주셨던 뉴지랩 파마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정말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좀 정체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그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61선 밑에 있는 종목은 아예 하지 않고 61선을 막 돌파하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지랩 파마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늘 이 차트 보면은 이 빨간색 뚱뚱한 걸로 아주 그냥 61선을 체크해 놨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121선이나 뭐 1001선도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매매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61선 매매하시면은 굉장히 그 부담이 없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뭐 21선이나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지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흐름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4세대 대사항암제죠. 카트 101이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현재 투약 3주차가 됐는데 아직까지 독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주차인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 어떤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61선 돌파의 종목으로 좀 보시고, 또 익절은 5일선이나 21선의 이탈 시점을 조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점을 좀 유념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내여주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성준 부장님께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엔터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YG 엔터를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유망하시게 좀 보시는 거죠, 부장님? 사실 YG엔터가 그 최근에는 이
빅4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수급의 개선과 함께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YG엔터는 이 블랙핑크라는 이런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특히 이 블랙핑크가 올 8월에 계약 만료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좀 위험 요소로서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라든지 아티스트 입장에서 굳이 뭐 이렇게 결별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으로 보여줘서 좀 무난한 계획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이그룹 트레저도 꾸준하게 팬덤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신인 걸그룹이죠. 7인조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최근에 티저 영상들을 좀 공개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데뷔 전부터 미리 이렇게 팬덤을 좀 형성해 나가면서 데뷔 시 빠르게 안착하는 흐름, 최근에 뭐 뉴진스가 그랬듯이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조금 전략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반응은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좀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 이제 공연 수입이 가장 높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블랙핑크가 작년에 총 이제 해외 24회, 국내 2회의 공연을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체 50회니까 앞으로도 또 꾸준하게 공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트레저 역시 일본 투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익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또 이슈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뭐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여전히 한국 K-팝 중에서 빅뱅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례적인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2위가 바로 블랙핑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알령 그 이전에 YG엔터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중국에서 지금 달성을 했었고 여전히 중국 내에서 높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뭐 GD도 또 신규 앨범을 또 이제 올해 좀 출시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모멘텀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엔터주 중에서는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뭐 저평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이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와 또 GD의 또 다시 한번 솔로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5%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엔터사들 좀 수급이 좀 더 들어와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뭐 작년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JYP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많이 하락했었던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후발해서 YG엔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뭐 하향하는 흐름을 좀 많이 좀 보여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늘 특히 강한 거래와 함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와 함께 이전의 고점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상당히 좀 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을 장대의 거래를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모습의 그런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작년에 한번 있었던 6만 3천 원까지는 물론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좀 짧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틀 전 저점 4만 7천 원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이제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 CNC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화요일 날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CNC 인터내셔널 좀 익숙한데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내요주는 아니었지만 이제 뭐 대화 속에서 좀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무려 8% 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리오프닝 가속화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의 기대감에 화장품 가운데서도 색조 화장품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OEM 이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성장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글로벌의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 탑들, 뭐 디올, 샤넬, 랑콤 이쪽과 관련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의 로컬에서도 실적이 성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때 실적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립 틴트, 립스틱, 기타 이러한 부분에 관련한 소재 그러한 부분을 직접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우리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동 시장 같은 경우가 1위가 디올인데 2위가 라이달리아?
디어달리아. 디어달리아. 네. 그 업체 같은 경우가 2위를 했어요. 오. 그런데 그 업체에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이제 앞에서 제품 팔아주고 우리는 뒤에서 좀 이렇게 소재를 백업하는 네, 네, 생산만 그러한, 하면 되니까. 네, 상당히 좀 포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또 화장품의 사용,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가 침투를 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에 대한 볼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기대와 함께 올해 이러한 종목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글로벌 브랜드사들 그리고 또 한국의 또 글로벌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사들의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지금 색조 이제 화장품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줬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도 좀 강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적을 비추어서 시가총액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 본다고 하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올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무난히 정고점은 갈 수 있는 실적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오늘 한 8% 상승하기는 했지만 가격대 조정, 그런 조정이 나타날 때 매수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35,000원, 정고점 한 36,000원, 37,000원 이러한 가격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주가의 중심은 실적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 수급, 기타 플러스 요소 그런 점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31,2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조금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눌림을 줄 때 들어가서 정고점 정도를 목표가를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김성준 부장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CNC 인터내셔널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